안녕하십니까. 2020년 4월 29일 수요일 용칼입니다. 자, 용칼 오늘 MBC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하려 했던 모양입니다. 검찰이. 근데 영장이 기각됐대요. 조선일보는 검찰이 영장을 허술하게 작성했다. 근데 그 영장을 청구한 쪽이 서울중앙지검인데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 라인이 아니어서 윤석열 라인이 아닌 검사가 영장을 허술하게 짜가지고 결국 MBC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발부되지 않게 했다. 이런 식으로 조선일보가 보도를 했어요. 네. 참 이런 정파적인 선수들이 말이죠. 심판이 아닌 선수들이 선수 아닌 채, 심판인 채, 관중인 채 하면서 언론 보도라는 이름으로 자꾸 비틀어진 왜곡된 그런 내용을 국민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뭐 더 이상 조선일보는 국민들에게 사실 보도를 하는 언론으로 평가받지 않죠. 예, 양치기 소년으로 이제 취급받고 있는데요. 자, 오늘 그 관련한 보도들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MBC 압수수색 되지 않은 데 대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당혹함 이 내용까지 포함해서 어제 또 채널A 기자들이 이 자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또 반대했어요. 그들은 언론 자유를 침해한다 이러면서 검찰을 성토했는데 그 논리가 얼마나 우스운 것인지 또 적어도 언론 자유를 외치려면 언론 자유를 외쳤다가 불이익을 보는 사람들한테 비웃음은 사지 말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지금 비웃음을 사고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고부터 함께 하실까요? 네, 7,000원 운전자 보험부터 보겠습니다. 진단금과 수술비를 보장해주는 건강보험 얼마에 가입하고 계십니까? 다음 카페 7,000원 운전자 보험을 검색해보세요. 암, 뇌졸중, 심근경색 진단금과 수술비 상해 보장까지 월 2만 원대고요. 보험료가 오르지 않습니다. 우리 집 화재보험 얼마에 가입하고 계세요? 화재 보장과 화재 배상 책임, 12대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월 5,800원입니다. 또한 과거 병력이 있어서 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분들, 그리고 나이가 많아서 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분들도 전화 주시면 만족할 만한 보장과 저렴한 보험료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운전자 보험, 건강보험, 치아보험, 실손보험 등 모든 보험을 상담해 드립니다. 016-360-0689, 016-360-0689 또는 02849-9730, 02849-9730입니다. 연중무휴 밤 9시까지 다음에서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를 검색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머문 빌리지도 소개합니다. 김용민 브리핑 애청자분들께만 소개하는 나만 알고 싶은 봄나들이 명소 남양주 독채 펜션 머문 빌리지를 추천해 드립니다. 머문 빌리지는 펜션촌에 있는 북적이는 공간이 아닙니다. 산속에 우리만 진짜 통째로 사용하는 독채 펜션입니다.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 독채 펜션밖에 없습니다. 네, 우리 팀만 있어서 더욱 안전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안전하지요. 뭐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데 더욱 안심되고 음악을 크게 틀어도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도 다른 사람 눈치 볼 필요 없이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즐길 수 있습니다. 캠핑 느낌을 즐길 수 있는 바베큐장과 카페, 휴식 공간, 그리고 영화까지 즐길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모두 무료입니다. 자, 남양주 독채 펜션 머문 빌리지에서 아름다운 자연을 느끼면서 힐링 스테이 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저기 가족 모임 할 때도 좋을 것 같아요. 대가족이 모여서 뭐 잔치를 벌인다 혹은 뭐 캠핑을 간다 이것도 좋을 것 같고요. 작은 교회에서 혹은 뭐 작은 단체에서 1박 2일 MT를 간다든지 뭐 대학생들 MT도 여기 좋겠네요. 이런 데서 한번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서 우리끼리만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공간으로서 머문 빌리지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여러분 많이 이용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어제 저희 그 평화나무가 단독 보도한 것이 있습니다. 똥 먹이는 교회. 네. 자, 김명진 목사가 대표로 있는 빛과 진리 교회.
전농동 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동대문구에 있는데 요즘 사람들이 고난을 받지 않아서 이 고난을 당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 이러면서 똥 먹이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구더기 먹이기까지 했고 누군가한테 가서 얻어맞는 참 제가 이 말은 꼭 하고 싶었습니다. 요즘은 고난이 없는 시대라면서 교인에게 똥 먹인 교회. 예. 고난을 사서라도 겪고 싶다면은 저는 이 길을 소개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는 통념을 버리고 정의를 위해서 자기 전생을 던지는 것입니다. 불의한 사회 구조 속에서 고통받고 억압받는 사람들을 위해 대신 싸워주고 하다못해 함께 비 맞아주는 것. 이게 진짜 값진 고난 아닙니까? 똥 먹는 게 고난이 아니에요. 정의를 부르짖다가 사찰당하고 잡혀가고 부당한 판결 받고 벌금 내거나 감옥에 갇히고 정말 고개만 돌리면 값어치 있는 고난의 길이 얼마든지 보입니다. 똥 먹이는 목사에 대해서 평화나무는 끝까지 주목하겠습니다. 이 똥 먹이는 교회 말이죠. 여성 목사가 허용되지 않고 그렇다 보니까 여성 교인을 그루밍 성추행하는 일이 자연스럽고 교회 사유화가 만연한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측 교단 교회입니다. 합동교단이 어떤 조치를 취할지도 주목하겠습니다. 2003년인가요? 예, 그때 당시 총회장이 총신대학교 가가지고 총신대가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측 목사를 배출하는 곳이거든요. 여자도 목사하게 해달라 이런 요구에 대해서 어디 기저귀 찬 것들이 강단에 오르느냐 이렇게 얘기했던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측입니다. 교인에게 똥 먹이는 교회, 이 교회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지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겠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권지현 센터장이 취재한 거 보니까 어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갈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변을 먹이다니요, 구타를 하다니요.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말이 우리 교회에 격언처럼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자기들은 그런 일 안 했다고 합니다. 예, 어디 논란의 영역으로 이 문제를 끌어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기에는 저희가 너무나 많은 증언과 증거를 채집해 놓은 상태입니다. 대개는 이렇게 나오죠. 처음에. 예? 대개는 이렇게 나와요. 사태가 불거지면은 우린 그런 적 없다라고 이렇게 나와요. 예. 자, 그래요. 똥 먹이는 교회 문제. 이제 평화나무가 또 나서겠습니다. 여러분, 평화나무 좀 많이 도와주세요. 후원 회원이 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전화하셔도 돼요. 026406-0507, 026406-0507 번으로 연락 주시면 후원 회원 가입하는 길 도와드리고요. 평화나무 홈페이지 로고시안.com으로 들어오셔도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후원 회원 동참을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 짚어보도록 할까요? 중앙일보의 속보이는 기사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원격 진료 하자는 거예요. 지금 중앙일보 주장은 코로나가 물었다. 병원 꼭 직접 가야 돼? 네, 제목이 이런데요.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꼭 가야 돼. 꼭 가야 됩니다. 예. 중앙일보 헛소리하지 말고요. 속보이는 이런 뉴스 이걸 일면에까지 갖다 박았는데 그러지 마세요. 예? 자, 그 이야기를 또 잠시 후에 이야기할 텐데 원격 진료를 하면은 제일 크게 이득 보는 데가 삼성입니다. 삼성이 가장 큰 이득을 봐요. 예. 예전엔 그래도 좀 남몰래 은근히 기사 속에 슬쩍 한두 구달이 넣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시민들의 눈과 귀를 속였는데 이제는 대놓고 일면 헤드라인입니다. 네. 절대 불가였던 국내 원격 의료의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2000년 시범 사업이 시작됐지만 지지부진해온 지 무려 20년 만이다. 예고 없이 닥친 코로나19가 결정적인 촉발제가 됐다. 병원을 오가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무증상 감염자로 인한 의료진 감염 위험이 커서 굳이 모두 병원에 직접 가야 하나라는 물음표가 사회 전반에 퍼졌다. 이는 코로나19가 금방 종식될 가능성이 작아진 가운데 바이러스에 취약한 노인이나 만성 질환자를 보호하고 침체된 경제 돌파구가 될 만한
새로운 산업 육성이 절실해졌기 때문이다. 어이구 원격 진료하면 떼돈 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래요. 아니 돈 번다는 건 다음 기회에 이야기하는 것이 좋을 텐데 다 때려박았네요. 노인이나 만성 질환자 또 의료진을 위해서도 좋고 돈 벌어서 좋고 다 때려 넣어요. 예. 중앙일보 기사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실제 원격 의료는 코로나 사태를 맞아 세계 주요 국가에서 폭발적 수요를 보이고 있다. 2020년 경제협력개발기구 원격 의료 보고서에 따르면 OECD 36개 나라 가운데 26개 나라가 원격 의료를 도입하고 있다. 이 중 미국은 1993년부터 원격 의료협회를 설립해서 전체 비용원의 절반 이상이 참여하고 있는데 코로나 사태 이후 비대면 진료를 받는 환자 수가 코로나 사태 이전보다 170배 이상 증가했다. 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착시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원격 진료, 즉 비대면 진료를 받는 사람들이 늘어난 거는요. 이 원격 진료가 더 좋아서, 더 효과적이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치료에 도움이 돼서가 아니에요. 치료제가 일단 안 나왔기 때문에 코로나 치료에 대안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이거는 뭐 상식의 문제고요. 그럼 진료, 적어도 내가 지금 코로나에 감염이 됐는지 감염되지 않았는지 이것을 원격 의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느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떻게 얼굴만 보고 알아요? 얼굴만 보고 하면은 그거는 심령과학의 영역이지 의학의 영역은 아니잖아요. 자, 그래요. 지금 또 미국 얘기하고 있어요. 중앙일보가. 미국이 코로나 환자가 줄고 있습니까? 늘고 있습니까? 미국은 우리에 비해서 의료나 또한 건강보험 문제, 사회보장 문제에 있어서는 후진국이에요. 말도 안 되게 후진국입니다. 어디 예를 들 게 없어서 미국의 예를 듭니까? 그리고 바이러스에 취약한 노인이나 만성 질환자를 보호한다. 보호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원격 진료로 인해서 코로나를 이렇게 코로나로부터 보호해 주는 게 아니라 병원 갔을 때 기다리다가 감염되는 그런 일을 보호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로부터 보호받는 게 아니에요. 원격 진료가. 전혀 아닙니다. 최윤섭 융합생명과학자의 글을 제가 인용해 왔어요. 읽어보겠습니다. 한국 의료계에서 원격 진료는 일종의 금기어나 다름없다. 여러 이유로 인해서 그 단어만으로도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킨다. 전 세계에서 원격 진료를 전면적, 명시적으로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나라는 사실 한국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러면 우리나라가 뭐 좀 굉장히 후진국인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원칙을 지키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원격 진료를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대면 진료를 해야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다는 원칙 때문입니다. 물론 이제 의사 집단들의 집단적인 어떤 반대도 주요했지만은 이 반발과 반대는 설득력이 있어요. 아니 대면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원격 진료로는 검체 채취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감염병 진단은 불가하다.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를 화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기침한다고, 열 오른다고. 의사가 그 자리에서 당신 코로나네, 코로나 확진이야. 이럴 수 있어요? 어떻게든 나와야 합니다. 나와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원격 진료를 전면적, 명시적으로 불법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철저한 방역을 할 수밖에 없고 이로써 다른 나라에 비해서 현저하게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고 그래서 그 어떤 나라보다도 코로나 방역을 잘하고 있다. 치료제도 백신도 안 나온 마당에 가장 잘 대처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아이고 여러분 이 썩어 빠진 수구 기득권 언론들 이런 언론들한테 휘둘려 가지고 바보 됩니다. 바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기사 앞서 보신 중앙일보 기사에서 중앙일보의 또 삼성 가문의 욕망을 정확하게 간파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언론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나를 믿어야 합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믿느냐? 이렇게 미디어 비평 관련한 프로그램 많이 보시고요. 또 뭐 저는 전문가라고 말하진 않겠습니다. 전문가들의 조언 많이 들으시고 적어도 이 언론의 보도에 어떤 욕망이 개입돼 있는지 그리고 이 뉴스의 생산 시스템은 어떻게 돼 있는지 그 뉴스를 생산하는 언론사의 지배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는지 이걸 다 알아야 언론에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앙일보 기사에 여러분 우리가 삼성 계열의 언론 아닙니까? 삼성이 잘 돼야 우리가 잘 되는 겁니다. 그런 말을 밝히나요? 밝히지 않죠. 독자들이 알아내는 수밖에 없어요. 예. 김용민은 이득 볼 게 없다. 김용민은 국민 편이다라고 하신 우리 월터 PPK님 그렇지도 않아요. 여러분 김용민이가 저기 사람을 좀 잘못 보잖아요. 그래서 저하고 우호적인 정치인에 대해서는 정말 웬만큼 큰 문제가 아니고서는 봐주잖아요. 솔직히 낚아놓고 얘기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진 미디어들도 만만치 않게 여러분들 이 친구가 지금 이 이야기할 때는 어떤 욕망이 개입되어 있는 거지? 어떤 친분 관계가 개입되어 있는 거지? 차라리 언론사는요 집단 지성이 작동하기 때문에 뭐 이런 조중동 같은 그런 쓰레기 언론들 말고는 그 나름대로 좀 감시나 견제 시스템들이 있긴 해요. 물론 그게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 언론도 부지기수죠. 이긴 미디어들은 더 여러분들 견제를 하셔야 됩니다. 뭐 100을 얘기하면 그중에 동의가 되는 것만 받아들이시면 돼요. 적어도 하여간 이 뉴스나 혹은 뭐 브리핑, 해설, 논평 이거에 있어서는 도대체 이게 어떤 욕망이 개입되어 있는지 어떤 이해관계가 개입되어 있는지 이걸 면밀하게 들여다봐야 그래야 뉴스에 속지 않습니다. 언론에 오염되지 않아요. 자, 저는 이분 참 좋아합니다. 이정모 국립과천과학관장 이분이 이제 서울과학관장 하셨는데 요즘 국립과천과학관장이 되셨어요. 제가 그래서 축하 인사를 한번 드렸습니다. 제가 이분하고 친하니까 여러분 그렇게 알고 계세요. 이정모 관장 제가 참 좋아하는 분인데 그 국립과천과학관장이 되자마자 코로나19 사태가 발발해서 휴관을 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3월 15일부터 주 3분의 1 재택근무를 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이 아저씨 이정모 관장 참 글도 잘 쓰시고요. 따뜻해요 이분은. 그리고 굉장한 이 과학에 대한 지식도 있으신 분인데 인문학적인 그런 어떤 감수성도 크시고요. 무엇보다도 참 따뜻해요 글이. 그래서 기분이 좋습니다. 이분의 글을 읽으면 뭐 안구뿐만 아니라 정신도 정화가 되는 것 같아요. 자, 한국일보라는 언론은 별로 마음에 안 들지만 이정모 국립과천과학관장은 참 제가 좋아하는 분입니다. 이분하고 무슨 뭐 말을 예전에 그 무슨 영화에 제가 카메오로 둘이 출연한 적이 있는데 그거 말고는 뭐 만나가지고 뭐 대화를 나눴다든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분의 글만 사실상 본 셈인데 여러분 한번 이 글 한번 접해보시고 여러분 어떤 생각 가지시는지 의견 주시면 좋겠어요. 놀토라는 말을 기억하시는가? 노는 토요일이라는 뜻이다. 물론 비공식적인 용어다. 정식 명칭은 토요 휴업일. 놀토가 토요 휴업일이다. 놀토가 있다는 것은 학교에 가는 토요일도 있다는 뜻이다. 공토 또는 학토라고 불렀다. 놀토라는 말은 신압으로 잊혀졌다. 지금이야 토요일은 당연히 쉬는 날이지만 놀랍게도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토요일에도 출근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진짜 토요일에는 출근했습니다. 저 중고등학교 때도 토요일 날 나가서 그날은 뭐 점심 먹기 전에 뭐 하여간 하교했나 그랬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반공일이라고 했나요 또? 그래요. 믿기 어렵겠지만 우리나라가 성공적으로 월드컵을 치러냈던 2002년에도 우리는 토요일에
직장에 출근하고 학교에 갔다. 공공기관에서 주 5일제가 시작된 건 2004년 7월의 일이다. 아, 그랬군요. 학교에서 주 5일제 수업이 시작된 것은 2012년의 일이다. 이제야 놀토가 아닌 줄을 구분할 필요가 없어졌다. 그러니까 2012년에 취약한 2004년생부터는 놀토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을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는 스스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있다. 은퇴를 앞두신 노 교수님들도 불과 3주 만에 온라인 강의에 익숙해지셨다. 심지어 온라인 강의가 더 편하다는 말씀도 하신다. 수년 동안 온라인 강의를 추진해온 대학 당국으로서는 반가운 일이다. 올해 대학에 들어간 둘째 딸아이도 이미 온라인 강의에 익숙해졌다. 온라인 수업의 특징은 엄청난 과제다. 이게 맞다. 대학에 가서 교수님에게 일일이 배우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과제를 해 나가면서 스스로 공부하는 것이 올바른 대학 교육 아닌가. 뉴노멀이란 말이 낯설지 않다. 사무실의 크기를 줄이고 출퇴근 시간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학교부터 시작해보면 어떨까? 놀수를 만드는 것이다. 놀수. 노는 수요일을 만들자는 거예요. 노는 토요일. 이건 항상 노는 토요일이 돼가지고 놀토라는 말 자체가 사라졌지만은 놀수, 노는 수요일을 만들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수요일에는 학교에 모이지 말자. 이번에 갈고 닦은 온라인 강의 기술을 버리지 아깝지 않은가. 이번에 갈고 닦은 온라인 강의 기술을 버리기 아깝지 않은가. 수요일에는 온라인으로 아이들을 만나자. 그러다가 어느 때부터인가 수요일에는 아이들을 그냥 쉬게 하자. 월요일과 목요일은 학교에서 수업하고 화요일과 금요일은 온라인으로 수업하고 수요일엔 집에서 과제를 하는 날로 하는 것은 어떨까? 네, 실제로 유럽의 주요 선진국들은 주 4일 근무를 합니다. 예, 주 4일 근무를 해요. 옛날에는 주 6일이라고 하루를 쉬는 이런 개념이었는데 주 4일로 가자. 좋습니다. 저도 아주 쌍수를 들어 환영하는데 직장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건 학교 얘기니까 학교 얘기니까 직장까지 적용하자고 그럴 수는 없는 건데, 근데 이제 또 이렇게 되면은 아버지 어머니는 다 일하러 나가셨는데 자녀는 집에 수요일에 있어요. 이게 참 또 걱정되기도 하고 말이죠. 예. 유럽에선 공론화 됐다고 하는데 오늘이 쉰다면 쉬는 수요일이군요. 예, 놀수. 어떠십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직장도 주 4일로 가자. 예, 그렇지. 유럽이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정모 관장 말씀은 수요일에 학교를 보내지 말자.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게 하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예. 복잡한 문제입니다.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예, 우리 교육 현장에 계신 분들이 이 온라인 수업 하시는 기술, 이 기술을 썩히기 아깝다. 이 차원이기도 하고, 또 학생들로 하여금 충분히 창의적이고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시간을 더 많이 부여하자. 이런 맥락인 것 같은데 우리 사회 구조가 그렇게 쉬는 것을, 나아가서 노는 것을 허용할 만큼 여유로운 사회인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뉴노멀, 놀수를 학교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래서 재택근무를 좀 더 활성화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도 들고요. 예, 집에서도 업무를 볼 수 있는 이런 구조. 유럽에서는 그런 일들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는 여전히 직장에 모여야 일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하여튼 기본소득이 도입되고 주 4일 근무제로 간다면은 우리 사회가 한층 더 워라벨이 살아있고 인간 중심 사회로 갈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예, 참 코로나19가 우리 사회에 많은 화두를 던지고 있네요. 예, 적어도 방송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 나와서 해야 되는. 아직까지는 장치 산업이니까요. 예. 자, 그래요. 이정모 관장 칼럼 읽어봤고 본론입니다. 채널에 있는 압수수색, MBC는 기각, 윤석열 중앙지검의 부실영장의 황당. 이 얘기가 뭐냐?
서울중앙지검이 채널 A와 MBC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냈어요. 자, 그런데 법원은 채널 A만 발부했고 MBC는 기각했단 말이죠. 자, 서울중앙지검장은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과 가깝지 않은 사람입니다. 윤석열의 측근들이 서울중앙지검장 모욕 주고 망신 주고 그랬잖아요. 예. 자, 그래서 서울중앙지검이 MBC에 대해서는 부실한 영장을 내 가지고 결국에는 채널 A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게 한 것 아니냐. 이게 조선일보의 관점입니다. 놀고 있는 거죠. 예. 일단 어제 채널 A 기자들이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못하게 스크럼을 짜고 대치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의 말씀입니다. 뭘 잘했다고 그러지? 채널A 이동재와 회사 상부를 옹호라도 하겠다는 것인가? 아무리 동료애라고 해도 이건 비뚤어진 동료애다. 이것은 하다못해 또 다른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다. 공무집행 방해죄는 기본이고 증거인멸의 공범도 가능하다.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현행범 체포도 얼마든지 허용된다. 주저할 이유가 없다. 그래요. 공무집행 방해 행위 있죠. 예. 다른 데서는 압수수색 방해했을 때 공무집행 방해죄 적용하잖아요. 이건 언론사라고 특별히 봐주는 겁니까? 뭘 잘했다고 봐주죠? 그리고 지금 증거를 가져오려고 하는 건데 증거를 못 가져오게 하면 증거인멸의 공범 아닙니까? 맞아요. 황희석 전 인권국장의 진단이 정확합니다. 뭐 알고 지금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MBC에 대해서도 이제 수사 대상이라고 해요. MBC가 이제 사실은 채널A 이동재가 이철 신라젠 전 대주주 쪽에 접촉해가지고 유시민에 대해서 비위를 이야기하지 않으면은 가족이 다친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채널A 기자를 주로 털어야지 MBC를 왜 털어? MBC는 곁가지지. MBC가 뭐 보도하는 와중에 최경환 이야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동시에 다루려고 했던 거예요. 채널A 건하고 MBC 건을 동시에 다루려고 했어요. MBC는 왜 최경환에 대해서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느냐 이렇게 이제 고발한 단체가 있었어요. 고발한 단체가 누구겠어요? 뻔할 뻔짜지. 그 친구들의 맞불식의 고발, 그 고발하고 이동재의 취재윤리 위반, 최소 취재윤리 위반, 최대 검언 유착 이 문제하고 같이 볼 문제입니까? 윤석열의 검찰은 왜 이 두 가지를 같이 다루려고 했는지요. 물타기 하려는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자, 관련해서 이제 언론계의 반응을 한번 좀 모아봤습니다. 최경영 KBS 기자 이야기예요. 언론사 압수수색은 무조건 언론 자유 탄압일까? 그럼 유럽도 미국도 기자가 어떤 죄를 지어도 혐의가 있었어도 기소는 못했겠네. 내가 찾아줄까? 제발 웃기지들 좀 말자. 명분과 실체는 일치해야 한다. 언론 자유라는 가치에 걸맞는 실체를 갖고도 법치란 가치와 충돌에 이겨먹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죠. 언론 자유라는 가치에 걸맞는 실체. 지금 채널A가 주장하고 있는 언론 자유, 그것이 가치가 있는 언론 자유입니까? 범죄자를 은닉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언론 자유야? 자체적인 진상조사를 통해서 그래 이동재가 이런 잘못을 했다라고 밝히지도 못하고 밝힐 의지도 없어 보이고 그런 가운데 결국 검찰이 나서서 수사를 하게 됐는데 언론 자유라는 이름으로 막아요. 그게 법치와 맞섰을 때 법치를 이겨먹을 수 있겠느냐라는 게 최경영 기자 얘기입니다. 이런 케이스를 가지고 기자협회가 이익단체로 해서 감싸고 돌면 채널A를 감싸고 돌면 그건 도리어 언론 자유를 능욕하는 길이다. 시전이었습니다.